고전역학적인 또는 고전 물리학적인 개념에서 봤을 때 시간은 누구나 손댈 수 없는 것이다. 일정하게 앞으로만 가죠. 그래서 시간은 특별히 공부를 하지는 않는다.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여러분 이제 시간을 변화하려면 현대물리학적인 개념으로 가야 되죠. 그죠? 상대성 이론에 나옵니다. 하여튼만 이제 뉴턴 역학의 세계에서는 시간은 건들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X축이 되죠. 일정하게 앞으로 가기 때문에 많은 기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인간은 시간은 건들 수 없지만 공간은 건드릴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장기를 둘 때 또는 체스를 둘 때 내가 지금 펜을 안에 넣었다가 빨간 펜 마음에 안 드네, 까만 펜을 넣을까?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물체를 이동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물체의 질량을 공간상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영역이다 이런 얘기를 쌤이 한 번씩 해요. 그냥 이거는 물리적 농담으로 했었던 얘기인데 그렇게만 알아두고, 그래서 얘에 대해서는 잘 다루지 않는다. 2009 교육과정에서는 시간의 측정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다루기로 했습니다. 근데 2015 교육과정에서 다시 빠졌어요. 자, 그러면 얘는 논외로 하고 공간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자. 그렇다면 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물리적인 얘기를 할 때 가장 먼저 해볼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얘기를 해봅시다. 여러분 지금 등교를 안 하고 있죠? 원래 같으면은 이제 집에서 학교까지 학교 이렇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뭐 꼬불꼬불 가는 수도 있고 뭐 버스 타고 이렇게 등교를 하겠죠. 이렇게 공간상에 여러분이 물리적으로 하면 질량이 되겠죠.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다. 이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뭐냐? 가장 쉽게 해서 선생님이 맨날 쓸데없이 질문한 것 중에 뭐냐면 너희 집 어디냐? 얼마나 걸리냐? 이런 얘기. 뭐 정말 궁금해서 물어본지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우리 집 멀어요, 뭐 우리 집 가까워요 하면서 한 뭐 되게 가까운데 한 5분 거리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런 게 보면은 이제 공간상에서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얘기가 됩니다. 이 거리를 제일 먼저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거리라는 개념을 써요. 내가 과학이라는 것은 멀리 있지 않고 주변에 있다는 소리죠. 그것에 대해서 연구하는 게 어떤 과학하는 활동이죠. 그러면 이 거리라는 개념은 뭘까? 다 알고 있어서 물어본 것 자체가 좀 이상하죠. 거리라는 것은 뭐 얼마만큼 떨어진 거? 여러분한테 내가 거리라는 게 뭐냐, 물리학적으로 어떤 거리라는 게 뭐니? 이렇게 물어보면은 다 아는 걸 몇 번이 물어봐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 제일 많이 하는 게 뭐겠어요? 뭐 거리는 거리인데요 이렇게 하겠죠. 그렇죠. 나는 나 뭐 이런 것처럼 이런 거 순환 오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너무 뻔하기 때문에 우리가 얘가 뭔지 정확한 정의에 대해서 별로 생각해 보진 않는다. 하지만 다 이해하고 알고는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은 그래도 한번 우리가 물리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얘를 한번 정의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공간상의 글씨가 필요라도 이해해 주세요. 물체가 실제로 이동한 량. 왜냐하면 정의할 때 자기 정의하는 단어가 쓰이면 안 되니까 거리는 거리다 이렇게 안 쓰려면 이게 어디에 적혀 있는 게 아니고 쌤이 생각했을 때는 이게 그래도 가장 정확한? 예, 좀 적절한 예가 아닐까. 따라 볼까요? 거리. 공간상의 물체가 실제로 이동하냐. 이건 이 공간이죠. 등교를 했을 때 물체, 여러분이 되겠죠. 학생 또는 선생님, 차로 이동하든 걸어서 가든 실제로 이렇게 이동하죠. 이 양을 다 더하는 것을 거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근데 이걸 수학적으로 하면 이런 걸 자취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실제로 이동한 자취. 근데 이거를 5분 거리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이거는 사실 실생활 용어긴 한데 재밌는 거는 이거는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거리를 표현할 때 시간을 많이 걸립니다. 너희 집까지 거리가 버스로 뭐 10분 가는데요 이렇게. 이게 좀 가장 와닿기 때문이겠죠.
근데 이제 비교적 가까운 데 살아. 근데 우리가 잘 알겠지만 아까 뭐랬어요? 물리학에서 가장 공식적인 단위는 뭐 5분 거리다 이렇게 안 하고, 뭐 예를 들어 이런 경우 뭐 거리의 기울을 S라고 하면 S는 600m다. 뭐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너희 집까지 거리가 어떻게 되는데, 그러면은 뭐 걸어서 5분 거리인데요. 이게 더 자연스럽긴 하지만 좀 더 건조하지만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까지 거리는 600m입니다. 아니면 1.4km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더 썰렁하지만 과학적이고 물리학적이죠. 이게 MKS 단위계입니다. 공식적으로 쓰는. 그러면 뭐 끝이에요. 거리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다 알고 있고.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왜 돌아갑니까? 군데군데 장애물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 말고 공간상에 할 수 있는 거리 말고 또 하나의 개념이 뭐냐면 변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변이. 공부 조금 한 학생은 이 개념을 처음 보진 않았을 거예요. 아니 뭐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좀 생소하긴 하지. 왜냐하면은 한 중학교 수준이라면 거리는 우리가 일상생활에 많이 쓰는데, 예를 들어서 너 그제까지 거리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선생님 어느 날 뜬금없이 뭐 물리쌤이라 치더라도 야 너 그제까지 변이가 얼마냐, 굉장히 어이가 없죠. 뭐예요? 이게 우리가 주변 일상생활을 하면서 변이란 말은 잘 안 쓰죠. 하지만 뭐 쉽게 아는 사람은 알 수는 있습니다. 변이란 게 뭐예요? 처음 들어봤어요? 요게 변이가 되죠. 뭐냐면은 이렇게 여기서 이 상황 같으면은 여기서 하나씩 잘 안 나오겠네. 이렇게 얘가 변이가 되죠. 이 사건에서는. 무슨 말이냐면은 그럼 변이는 어떻게 정의되겠습니까? 변이라는 것은 보면 어떻게 되겠죠? 처음과 마지막을 이은 직선. 따라해볼까요? 변이, 처음과 마지막을 이은 직선. 처음과 마지막을 이 사건에서 이은 직선. 이게 변이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 경우에서는 거리가 만약에 600m라면 변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보통 변이의 크기는 아무리 커도 거리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최대가 바로 거리와 같은 경우죠. 직선으로 움직였을 때만 거리와 변이가 같게 되죠. 근데 일반적인 경우는, 굉장히 보편적인 경우에는 변이는 항상 거리의 길이보다 짧다 라는 거죠. 근데 이게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 변이가 한 400m라고 칩시다. 아무래도 이 곡선보다는 300으로 할까요? 더 짧을 수도 있으니까. 이 곡선보다는 이 직선이 더 짧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가 만약 시험 문제 낸다, 이런 문제 낼까요? 선생님이 사실 이런 문제도 잘 내요, 초반에는. 왜냐하면 쉽고 어렵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한 개념을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거리는 얼마인가? 600m다. 변이는 얼마 있는가? 300m다. 이런 거죠. 맞습니까? 네, 사실은 거리는 얼마인가? 600m다. 답이에요. 근데 이제 좀 더 정밀하게 얘기하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변이는 얼마인가? 300m다. 이것은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반쯤 맞은 거죠. 무슨 소리냐? 다른 뭔가 있을까요? 뭐가 빠졌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이 변이는 이런 이 앞서서 얘기했을 때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물리량은 크게 두 가지가 있댔죠. 뭐가 있댔어요? 예, 스칼라와 벡터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공간상의 물리량을 얘기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거리를 먼저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대칭해서 나타냈을까요? 바로 얘가 제일 처음 얘기할 수 있는 게 거리인데 얘는 스칼라량이고 그와 대응적으로 변이라는 개념은 벡터이기 때문입니다. 벡터가 어떤 양이랬죠? 예, 방향이 있어요. 무슨 소리냐? 변이는 방향을 항상 표시해야 된다. 방향. 처음과 마지막을 이은 직선과 방향. 그게 무슨 소리냐? 이런 상황에서
이 친구가, 이 학생이 학교까지 걸어왔을 때 거리는 600m. 좋아. 그럼 변이 어떻다? 300m가 아니라 여기에 만약에 동서남북 이런 표시가 있었다면은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 학생의 이동 변이는 300m 북동이다. 또는 여러분 이게 뭐 이런 게임 할 때 많이 쓰는 것처럼 뭐 2시 방향이다. 뭐 이런 식으로도 써야 되는 거죠. 아니면은 집에서 학교 방향이다. 뭐 그런 거죠. 이렇게 방향을 표시해야 진정한 변이가 됩니다. 뭔 뜬금없는 소리야 계속 할지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선생님 이제 물리를 소개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어떤 물리적 개념이 다 의미가 있다. 예를 들어서 봅시다. 거리는 기호로 S, 변이는 내가 여기다 표현했죠. 보통 R이라고 많이 써요. 거리의 단위는 뭐예요? 미터. 변이의 단위는 뭐겠어요? 얘도 미터입니다. 그렇죠. 거리는 우리 주변에 많이 쓰니까 잘 알겠는데 변이라는 개념을 잘 쓰진 않아요. 근데 물리나 이런 데서 우리 또 책에 보니까 이게 나와 있던데 이런 걸 왜 만들까요? 평소에 잘 쓰지도 않는. 그리고 얘는 벡터야. 방향도 써줘야 또 정확한 변이를 얘기하는 거고. 또 재밌는 건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이렇게 이동했을 때 나는 실제로 600m 이동한 거죠. 그럼 300m는 뭘 의미하는가? 뭐 이러는 거죠. 그리고 또 방향까지 왜 붙여야 또 변이의 완성인가?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예를 들어봅니다. 여러분 혹시 마라톤 뛰어본 사람 있습니까? 마라톤? 마라톤. 선생님은 뛰어보지 않고 하프를 뛰어봤어요. 선생님이 이것저것 한번 해보는 걸 좋아하는데 경험해보는 거. 하프면 마라톤이 이제 한 바퀴 돌면 어떻게 돼요? 마라톤 막 돌아 죽겠죠. 이게 42.195km잖아요. 그죠? 이게 뭡니까? 마라톤을 다 뛴 사람이 움직인 거리가 됩니다. 그죠? 나 오늘 42.195km를 뛰었어. 우리가 딱 봤을 때 이 거리가 오늘 중압감이 대단하죠. 야, 니 완전 오늘 죽었겠네. 뭐 대단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하프를 뛰었으니까 한 22km 뛰었겠죠. 그때 실제로 뛰어봤으니까. 선생님 경험상에 의하면은 그때 아는 선배가 한번 꼬셔가지고 덩달아 한번 뛰어봤는데 이 하프 마라톤 뛰기 전에 나름 연습을 엄청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그냥 뛰면은 실력할 수 있기 때문에 쓰러져가지고 부산대학교 그 대운동장에 400m 트랙이 있었는데 거기를 매일매일 연습을 해가지고 막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닌데 그냥 운동하는 걸 좋아해서 했었어요. 좀 옛날 얘기입니다. 그래서 40바퀴까지 연습하고 갔어요. 40바퀴면 400 곱하기 40이니까 16km죠. 네. 16km 연습을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물리 얘기하지만 생물학적으로 대단한 게 사람 몸이 그걸 기억하더라고요. 한 16km를 뛰니까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되냐면은 요까지는 뛸만 했어요. 뛸만 한데 그 이후부터는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몸이 기억해가지고. 그래서 막 지쳐 있으니까 막 그런 경우에 막 앰뷸런스도 혹시 비상심에 모르니까 지나갑니다 하면서 힘들 때 앰뷸런스를 타면 바로 바나나와 우유를 줘요. 그때 유혹이 엄청나게 대단합니다. 하여튼 이게 엄청난 거리예요. 원래 뛰든 하프를 뛰든 그런 거죠. 그럼 내가 그날 뛰었다. 그럼 그 뛴 거리가 얼마입니까? 또는 마라톤을 뛰었을 때 요거죠. 그럼 내가 다 돌았을 때 그날 내가 움직인 변이는 어떻게 되죠? (0이죠) 0. 왜냐하면 내가 40km나 뛰었지만 변이의 정의가 뭐죠? 처음과 마지막을 이은 직선이죠. 보통은 여러분 출발할 점으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이렇게 돌아서. 그러면 결국은 처음과 마지막이 같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움직인 변이는 0m가 되는 거죠. 0m든 0km든. 이런 양을 왜 쓰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게 이거죠. 왜 변이는 왜 쓸까? 이런 개념을 만들까?
이거를 이제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글자로 표현할 수 있다. 변이의 목적. 초성을 쓰면 이응, 치읓, 피읓, 이응. 뭘까요? 예, 바로 위치 파악입니다. 위치 파악. 얘가 의미하는 건 뭡니까? 내가 40km를 뛰었어. 예. 그날 또 선생님 같은 경우 20km를 뛰었어. 근데 변이는 0이라고 하네. 이런 물리량이 뭐냐? 하는 뭐냐면은 내가 뛴 양을 다 무시해버린 이 양, 내가 뛴 이 얼마만큼 뛰었는가에 대한 정보는 없지만 변이가 0이라고 하면 최소한 내가 제자리에 와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왜냐면은 처음과 마지막이 같다는 소리니까. 그럼 다시 여기로 돌아옵시다. 어떤 학생이 등교를 해요. 그럼 내가 이렇게 학생이 움직여서 갔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A라는 학생이 있어. 이 학생이 오늘 아침에 600m를 움직여서 등교를 했다. 여러분이 만독고 학생이고 여러분이 스스로 내 집이 어디고 학교가 어딘가를 알면은 내가 600m를 움직였다 하면 학교에 와 있다는 사실을 알지만 우리 요즘에 줌으로 화상이 하듯이 그냥 나를 모르는 다른 세상의 존재라고 생각합시다. 뭐 이렇게 그래서 어떤 A라는 학생이 600m를 움직였다. 이 학생은 어디에 있는가? 라고 물어봤을 때 이 600m는 이 물체, 이 학생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전혀 주지 못하죠. 왜냐하면 이렇게 움직인 것은 얘가 어딘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어떤 물체 또는 이 학생, 계속 물체를 하네. 이 학생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면 물론 만덕고등학교 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어떠한 경우든 처음 위치와 그 다음에 직선거리 그 다음에 방향만 있으면 그 물체의 최종 위치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방향이 없는 이 직선거리의 크기는 방향이 없는 변이는 뭐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300m 처음 위치에 300m인 곳은 어떻습니까? 쭉 이렇게 동그랗게 그려보면 여기도 300m 여기도 300m 여기도 300m죠. 그러면 이 학생이 어디에 와 있는가 이 지도상에서 알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모르죠. 그래서 어떤 물체의 움직임이 있을 때 그 물체의 최종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얘가 움직인 자치는 여기서의 위치 파악에선 중요하지 않다는 거지. 처음과 마지막에 있는 직선의 거리와 그 다음에 방향, 예를 들어서 동쪽이다 하면 여기 애가 여기 와 있는 거죠. 실제로 여기 장애물이 있어서 이렇게 돌아가더라도 그런 경우에 변이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상에서 할 수 있는 얘기와 그러니까 제일 처음으로 거리하고 변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거리는 우리가 익숙한 개념이니까 많이 쓰지만 변이라는 개념도 있다는 거지. 근데 이걸 왜 쓰느냐? 얼마나 움직였느냐?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얘는 얼마나 움직였느냐? 라는 물음을 했을 때 이에 대한 이 물리량을 얘기해야 되지만 어디에 있느냐? 라는 것은 이걸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변이를 얘기해 줘야 된다. 보통은 일상생활에서 어디에 있냐면 집에 있다, 뭐 학교에 있다 하면 끝이지만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정보가 있을 때 알 수 있는 방법은 처음과 직선거리와 방향, 이 변이라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씁니다. 그리고 방향이 있는 물리량이니까 얘는 벡터량이 되는 거죠. 이 얘기를 뭐 나름 장시간 했는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사실은 중학교 때도 그렇고 보통은 거리 변이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얘기를 많이 오래 안 하죠. 이거를 다음 단계로 시간으로 나눕니다. 역학적 상황에서 보통 거리 변이라는 개념을 먼저 나누고 아까 시간 얘기했었죠. 이것을 시간의 기준에 따라서 나누죠. 무슨 말이냐면은 시간분의 거리 또는 시간분의 변이라는 개념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되면은 어떤 개념이 튀어나오는지 뭐 아는 분 다 알죠. 단위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 이게 뭐가 됩니까? 속력이라는 개념입니다. 속력. 그러면 단위 시간 동안 시간분의 변이, 이게 뭐가 되죠? 속도의 개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거리는 이렇고 변이는 이렇다. 그러면 속력과 속도는 어떻게 되느냐? 속력은
거리를 시간으로 나눠준 것이다. 속도는 변이를 시간으로 나눠준 것이다. 대충 이 두 개의 개념은 다 뭡니까? 빠르기를 포함하고 있어요. 얼마나 빨리 가냐. 빠르기에 대한 표현을 할 때 속력과 속도라는 두 가지 개념이 있죠. 저번에 이제 물리량에 대한 얘기할 때 속력도 기호를 V를 쓰고 속도도 기호를 V라고 쓴다고 했죠. 근데 이제 재밌는 규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벡터를 스칼라와 곱하거나 연산하면 보통 나누기도 곱하기 중에 하나니까 이 결과는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이제 기하 벡터 할 때 대충 배우겠지만 벡터가 됩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얘는 A 벡터고 얘는 그냥 B가 되면은 또는 K라고 합시다. 이거는 KA 벡터가 되겠죠. 그러니까 A 벡터를 K배한 것 이렇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변이라는 개념을 시간으로 나눠주면 얘는 벡터고 얘는 스칼라이기 때문에 이 결과도 벡터가 됩니다. 속도는 벡터가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로 우리가 뭘 하냐면은 속력은 무엇이냐, 속도는 무엇이냐, 이거 어떻게 다른가, 뭐 이렇게 생각 한번 해봅시다. 우리 보통 만약 이제 이 상황을 다시 써봅시다. 재사용 봅시다. 보면은 이렇게 가는데 600m를 갔네. 그냥 막연하게 이제 이렇게 물체가 움직였을 때 학생이 등교를 했을 때 100초 걸렸다 칩시다. 보통 내가 학교면 교실 상황을 할 건데 여러분이 지금 학교에 교실에 못 와 있으니까 이 상황을 계속 쓰겠습니다. 100초 걸렸어. 그래서 내가 시험 문제를 냈어요. 굉장히 쉬운 문제죠. 이렇게 움직였을 때 이 A라는 학생의 속력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뭐 맨날 했던 것처럼 시간 분의 거리 이렇게 되겠죠. 그럼 시간이 몇 초? 100초. 분을 쓰는 게 더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우리 MKS 단위의 기본 시간 단위는 초이기 때문에 초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거리는 600m네.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짝짝 나눠지게 해가지고 6m/s. 그래서 이 A라는 학생이 이렇게 100초 동안 한 1분 40초죠. 2분 가까이 움직였을 때의 이 친구의 속력 엄청 빠르네. 초당 6m 거의 뛰어갔네요. 더 노력하면 세계 기록 나오겠다. 하여튼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속력과 속도는 어떻게 다른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이제 속도라는 개념을 물어보기 위해서 이 친구의 속도는 이렇게 물어봤다 칩시다. 속도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화살표만 치면 속도라는 개념을 묻는 거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분의 변이 이렇게 되겠죠. 그럼 100초분에 어떻게 된다? 300m니까 변이가 30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3m/s 이렇게 될 거죠. 잘 보세요. 거리와 변이가 아니라 속력과 속도는 굉장히 비슷해요. 기호도 거의 똑같고 얘가 화살표가 있냐 없냐 차이죠. 보면은 이 결과가 확 다르죠. 맞죠? 그 결과가 얘는 초당 6이지만 얘는 초당 3이죠. 왜냐면은 얘는 거리를 나눈 거고 얘는 변이를 나눈 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속력과 속도는 다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맞습니까? 사실 맞지 않죠. 뭔 소리냐면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얘는 변이죠. 예, 그래서 300m 이라면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된다? 300m 북동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북동이 무조건 정확한 방향의 표현이다 라는 건 아니지만 방향이 들어가야 얘는 제대로 된 변이의 표현이다. 크기만 구하시오 이런 언급이 없다면은 방향까지 표시해 줘야 정확한 겁니다. 그러면 아까 뭐라고 했어요? 벡터랑 스칼라랑 연산하면 곱하거나 나누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도 나누기니까 곱하기의 일종이죠. 그러면 그 결과도 벡터가 돼야 되죠. 벡터랑 스칼라. 그래서 여기에 또 방향이 따라 들어가야 되는 거죠. 무슨 소리냐? 이 A라는 학생이 이렇게 등교했을 때의 속력은 1초당 6m 빠르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이건 어떤 겁니까? A 학생이 속도란 건 뭐냐면은 이렇게 등교했을 때의 속도는 1초당 3m 북동쪽으로 이동한 빠르기의 결과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방향까지 포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력하고 속도는 그 결과도 다르고 방향을 속도는 포함하게 된다.
뭐 아까랑 똑같이 속력은 스칼라가 되고 속도는 벡터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거 이제 이 개념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속력 속도를 크게 네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속력과 속도가 있잖아요. 있어요. 근데 이때까지 우리가 중학교 때 같은 경우에 이렇게 문제를 했을 때 내가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죠, 이 학생이. 그럼 초당 6m/s의 속력을 가졌다 말이죠. 그러면 항상 초당 6m/s로 갔을까요? 그렇진 않죠. 이렇게 커브를 틀 때는 좀 속도가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내리막길이나 직선 코스를 만났을 때는 좀 빨라질 수도 있고, 뭐 가다가 뭐 한눈 팔 수도 있죠. 뭐 마음에 드는 여학생이나 남학생이 있다 그러면 약간 멈춰서 볼 수도 있고, 속도가 0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계속 변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문제에서 풀던 이 어떤 기계적인 이 값은 전부 다 정확하게는 평균 속력입니다. 평균. 그래서 이 값은 실제 속력은 아닐 수도 있다. 평균 값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 문제를 냈을 때는 이 바라고 보통 표시하는데 화살표랑 좀 헷갈리니까 평균 값이다. 그래서 지금 이 위에 구해진 이 값은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입니다. 실제로는. 평균값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순간 속력, 순간 속도가 있어요. 순간 속력, 순간 속도가 있죠. 순간.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문제에서 풀 때, 이때까지 뭐 중학교 때나 이런 문제집에서 나오는 속력을 구하해라 라는 것은 대부분 다 보면은 평균값을 구하는 행위다. 평균값은 뭐냐면은 평균 속력이든 평균 속도이든 중간 과정을 생략하지 않습니다. 이걸 구하는 행위는 총 걸린 예를 들어서 평균 속력이다 하면은 총 걸린 시간분의 총 이동 거리, 그러니까 결과적인 값이라는 거죠. 평균 속도는 여기다가 똑같이 해주면 돼요. 평균 속도는 총 걸린 시간분의 총 이동 변이가 되겠죠. 얘가 순간순간 어떻게 되는지는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값은 아닌 거죠. 평균적인 값. 그럼 순간 값은 무엇이냐? 순간 속력, 순간 속도는 이런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가 평균값이라는 것을 왜 쓰느냐? 실제로 이 순간순간 속력과 속도를 구하는 게 쉽지는 않기 때문이죠. 근데 평균값은 계산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편하기 때문에 이 평균값이라는 것을 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속력이라는 속도 개념이 있잖아요. 우리가 거리를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듯이 속력, 속도라는 개념도 일상생활에 쓰긴 쓰죠.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속력이란 속도라는 개념을 잘 구별 없이 쓰죠. 예를 들어서 너 그집까지 거리가 얼마냐 이런 거 대신 내가 야 너 그집까지 변이가 얼마냐 이러면 되게 이상하겠죠.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야 어떻게 이런 어떤 시덥지 않은 예를 듭니다. 하교하는데 이렇게 쭉 걸어가다가 갑자기 저쪽에 차가 나를 못 보고 앞을 쌩 지나갔어. 뭐 진짜 놀랐네. 막 욕도 하면서 엄마 정말 진짜 속력 빠르네. 조심 안 하나? 이렇게 할 수 있죠. 친구가 나한테 속력 빠르네. 근데 만약에 그 친구가 이런 얘기 했어요. 와 정말 진짜 속력 빠르네 안 하고 와 정말 진짜 속도 빠르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속력 빠르네, 속도 빠르네, 뭐 차이를 느낍니까?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과학적인 어떤 생각에 심취한 친구야 정말 진짜 속도 빠르네, 이거는 잘못된 표현이지, 정말 진짜 이쪽에서 저쪽 방향으로 또는 서쪽 방향으로 속도 빠르네 이렇게 얘기해야지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짜증나겠죠? 아무리 속도가 벡터 개념이고 방향이 필요하다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속력 빠르네 얘기하든 속도 빠르네 비행기 속도가 정말 빠른 것 같다, 속력이 정말 빠른 것 같다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그럴까? 왜냐하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속력이란 속도 개념 쓰죠? 라는 개념은 평균값을 의미할까요? 아니면 순간값을 의미할까요? 그냥 속력, 그냥 속도라고 얘기할 때는 전부 다 앞에 순간값을 생략하는 겁니다. 순간값이라는 거죠. 우리는 자동차가 지나갈 때 자동차가 지나간다 1초, 2초, 3초, 4초 5초 만에 200m 갔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시간분의 거리 이렇게 안 잽니다. 우리 문제 풀듯이 그 지나가는 순간의 속력 빠르기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일상생활에 쓰는 속력, 속도라는 물리량의 개념은 여러분도 모르게 어떻게 학습되냐면 순간값을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떠냐면은 계산하기가 힘들잖아요. 그 순간값은. 나중에 여러분 알겠지만 이제 3학년, 2학년 정도 되면 이제 미적분이라는 개념을 좀 알겠다, 그죠? 그래서 미분이라는 개념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막 개념 아니면 스피드건 같은 기계를 사용하든지 그러기가 그렇게 쉽진 않고 까다로운 상황이기 때문에 계산할 때는 그냥 대충 알 수 있는 평균값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하지만 빠르기라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그 순간값을 의미하는 거다 라는 거죠.